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0.2% 상승 마감, 코스닥은 0.32%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은 코스피에서는 개인하고 기관들이 순매수를 했고 코스닥에서는 개인들만 순매수를 했습니다. 아직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외국인들이 현재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시장 돈 흐름을 통해서 대충 감을 잡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가지고 하도 오락가락 하다 보니까 투자자들도 투자의 방향을 잡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부터 대충 돈 흐름을 보니까 미국도 경기 방어, 우리도 경기 방어 쪽으로 조금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더라. 그럼 우리도 그쪽으로 비중을 조금 내려갈 그런 계획을 잡아야 되겠죠. 오늘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은 전반적으로 일단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많고 또 순매수 규모는 크지 않은 가운데 뭐 전기가스라든지 음식료, 뭐 통신 이쪽이 경기 방어 쪽입니다.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이 업종들도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다 따로 노는 거다. 의견이 일치해야 의미가 있는 거지. 혼자서 따로 논다 한들 시장에서 건동 굴리는 세력들이 팔아버리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주식시장은 무조건 돈 많은 세력 따라다니는 게 좋고 가능하면은 각각의 세력들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겠지만은 공통 교집합을 찾아서 파고 들어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력들이 오늘 공통으로 매집한 게 별로 없어요. 의견이 일치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6개 정도 있는데 들여다 보도록 합시다. 일단 DL 같은 경우는 기다려야 되겠죠.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여러 번 시도가 있었습니다만은 제대로 잘 안 됐습니다. 이건 기다리는 겁니다. 그냥 기다리라고 하는 거는 싸다고 해서 들어가는 투자는 굉장히 위험하다. 적어도 세력들이 돈을 들고 들어왔을 때 우리가 투자를 한번 고민해 보는 게 맞는 겁니다. 세력들이 돈을 들고 들어왔을 때 이럴 때 우리도 이 돈을 담보로 잡고 투자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들어온 세력조차도 커버하기 힘든 이런 불가항력이 있을 수도 있대 이 말이에요. 이 종목은 살 때 들어서 정말로 상호관세가 부과되니까 날아간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는 시장의 어떤 체계적 위험에 노출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세력들도 이 세력 뭐 손해 받겠죠? 그러면은 뭐 물리가 있든 나갔든지 어떻게 될지 좀 더 자세히 들어봐야 알겠지만은 새로 이렇게 준비하고 들어올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싸다고 무조건 들어가는 거 위험하다. 심지어 세력들이 충분히 연구하고 들어온 거 돈을 담보로 잡고 들어가도 그 들어온 세력이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면 손해를 보게 되니 이게 주식시장은 뭐 어떻게 하든 100%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KTNG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 보니까 담배 오르더라니까 같은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거 가지고 지금 우리가 들어갈 만한 지금 위치가 아니잖아요. 무엇을 담보로 잡고 빨간색이 많이 없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이거는 들고 있다 그러면 그건 들고 있는 거지. 미국 담배 간다고 해서 우리가 또 무조건 따라가야지. 이건 좀 곤란하다. 상황 보고 그때그때 개별 종목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롯데 쇼핑 같은 경우는 최근에 세력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빨간색이 있으니까 어쨌든 뭐 상승 여력은 있다. 그럼 지금 세력들이 뭔가 롯데 쇼핑 이쪽으로 들어오는 게 나름의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이럴 때는 궁금하면 한번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래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롯데 쇼핑에서 신선식품 매장, 자꾸 신선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신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신선식품 관련해서 대충 보니까 대형마트 신선식품 이런 게 막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신선식품으로 승부를 하는데 매출이 역대 최대다. 이마트가 그래 됐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 쿠팡이 처음에는 이게 되겠나 싶었는데 계속 적자 봤다 아닙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정말로 이제 쿠팡이 절대적인 시장의 강자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우리가 마트 잘 안 됐잖아요. 그 가운데 이제 홈플러스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그럼 입장 바꿔서 여러분들이 이마트나 아니면 롯데 쇼핑 사장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결정을 내리겠는가? 우와, 쿠팡이 저렇게 치고 들어오니
나는 죽어야 되겠다. 이게 사정으로서의 올바른 결정입니까? 발악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럼 얘의 쿠팡의 강점은 무엇이고 우리의 강점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겠는가 고민하지 않겠어요? 그 고민한 결과가 이겁니다. 이 공산품으로는 이 택도 없다. 그러면은 눈에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이 신선식품 쪽으로 승부를 걸어야 되겠다고 해서 대충 이제 그쪽으로 쫙 전략을 바꾼 거예요. 그게 지금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거 실제 이제 성과를 내게 되니까 세력들도 거기에 주목하게 된 거고, 이때까지 이 마트들 망해간다 생각했는데 새로운 돌파구를 찾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력들도 이쪽에 돈을 꼽아놓고 기대를 하고 있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우리는 신선식품 여러분들이 뭐 생활 패턴이기 때문에 아마 마트 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분명히 어떤 사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자꾸 이제 지켜보는 거죠. 수급도 지켜보고 실제 생활하면서 주위가 어떤지 지켜보고 하다 보면은 이것도 괜찮겠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지금 새로운 어떤 돌파구를 찾았구나.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돈이 들어오는 거나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투자가 훨씬 더 재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마트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지금 미국이 다 막아버렸잖아요. 지금 중국 어떤 뭐 중국에서 지금 미국으로 바로 보내기가 굉장히 어렵게 됐습니다. 관세를 그렇게 부과했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중국은 지금 난리 났어요. 뭐 에르메스 가방을 갖다가 중국에서 만드는데 199만 원 들었는데 5,300만 원 넘게, 5,400만 원 넘게 내가 팔아먹고 있다. 근데 전번에 메이크업 값 아니냐. 이런 막 원가 폭로전까지 막 튀나오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중국은 물건 만들어 놓은 거 미국으로 못 보내게 됐습니다. 미국, 중국 내에 지금 재고가 엄청 쌓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근데 그걸 갖다가 계속 쓰고 뭉떨어지게 놔두겠네, 이 말이에요. 또 우리 여러분들도 지나가다 보면은 망했습니다 하고 뭐 처분하는 가게들 가끔 있다, 아닙니까? 근데 지금 우리 중국 바로 옆에 우리 한국이 있어요. 굉장히 지리적으로 가깝고 중국에 지금 좀 우호적인 분들도 우리나라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국에서 그 물건 한국으로 다 밀어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한국으로. 그러면은 싸면 다이소 왜 사람들이 갑니까? 싸니까 가죠. 중국산 저가제품 막 들어오게 되면은 조금 뭐 사람들한테 이득됨이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지금 보십시오. 지금 달러가 최근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조정이 됐거든요. 요 선이 지금 이렇게 됐는데 최저가 10월 달에 환율이 이렇고요. 요거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어서 이렇게 같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사실 요건 좀 이득이고요. 일단 요건 빼고 빨간색만 생각한다 그러면은 환율이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이건 수입이죠. 수입하는 물가.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대충 여러분들의 월급이 한 뭐 얼마 받는다 300만 원 받는다 한 달에 300만 원 받는다 하면은 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사실은 330만 원 받아야 되는데 300밖에 못 받는,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그 불과 몇 개월 만에 이 환율이 이렇게 올라갔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의 월급은 그만큼 따라오르지 못하죠. 물론 현재는 뭐 돌아오고 사실 이거 좀 뭐 극단적인 비교고요. 평균을 보면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 요 정도 수준에서 뭐 계획이 됐는데 지금 환율이 조금 올라가 있으니까 사실은 이만큼의 어떤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가지고 손해봤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럼 이걸 갖다가 상쇄시켜주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정부에서 환율을 갖다가 이만큼 끌어내려 주던가 이런 식으로 예전에 계획된 것만큼 끌어내려 주던가, 이거는 외환을 좀 풀면 되겠죠. 아니면은 금리를 갖다 올려서 늘어난 돈을 갖다 좀 빨아당겨 주던가. 그런데 우리 한국은행에서는 금리 지금 내리려고 그러거든. 경기가 좋지 않아서. 그 말은 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은 당연히 늘어난 돈을 갖다가 당겨 넣어야 될 거 있잖아요. 소멸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일반 국민들을 위하는 건데 나라 여건상 참 어렵다 이 말이에요. 지금 금리 내리려고 하고 있다고. 그 말은 여러분들 월급 까지는 거라고. 또 그리고 또 연금 받는 사람들은 연금 까지는 겁니다. 그 가운데 지금 중국이 지금 저가 물건 들어오면은 생활에 조금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멀리 보면은 우리
각 개인으로 봤을 때는 이익됨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건 어떻게 돼요? 이제 제조업하고 유통업은 어떻게 될 거냐? 중국에서 저가 물건 막 들어오면은 우리 한국에 제조업 사겠어요? 그러니까 박살나겠죠. 그러니까 이 전 세계에서 중국을 갖다 경계하는 게 이겁니다. 불황을 수출한다는 게 뭐냐면 미국도 지금 짜증내는 게 이거 이 지점입니다. 이게 중국이 있고 미국이 있고 뭐 유럽이 있고 세계 각국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여기 있는데요. 뭐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이 미국에서 생산할 수 없는 가격으로 이런 식으로 유럽에서 뭐 다른 국가에서 생산할 수 없는 가격으로 생산을 해서 또 밀어버리니까 이 자국에서 뭔가 만드는 사람들은 경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다 망해버리게 되면 이제 완전 독점적 위치를 차지하게 돼서 중국이 올리면 다 따라가기는 종속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카타 시키려고 하는 거고 밀창짓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상대가 안 된 게임이란 게 각 개별은 정말로 이제 우리로 치면 삼성전자면 삼성전자 그렇지 않아도 그 삼성전자 밉게 보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한테 그렇게 해코지도 안 했는데도 삼성전자를 믿게 보는 국민들이 있어요. 그 배아래가 꼬인 놈들이 많다고 국가에. 근데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그러니까 지동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되겠죠. 근데 중국은 국가에서 나서서 뭐 화웨이도 뭐든 뭐 셀에 돈을 뿌리는데 삼성전자가 이길 수 있겠냐고. 또 그러고 그 인력들 빼가 뿌리면 야, 니 삼성전자 얼마 받는데 3억 받는데 내 30억 줄게. 아, 들어간데 어쩌겠노. 그러니까 못 이긴다 이거 중국한테.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한테 뭐 그런 짓을 했겠냐고요. 전 세계 지금 중국 자동차 엄청 좋아졌죠. 옛날에 우리가 중국 자동차 충전 테스트 하면은 이건 뭐 겁이 나서 못할 지경입니다. 거의 종이 쪼가리도 아니고 뭐 자동차가 한번 박으면은 완전 뭐 고철이 돼 버리니까 그 속에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 있겠냐고요. 근데 요즘 여러분들 중국 자동차 한번 검색해 보세요. 엄청 좋아졌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좋아졌을까요? 중국 자동차 수준이 언제부터 좋아졌냐고. 맨날 우리 짝퉁 그랬잖아. 중국차 짝퉁 그래. 언제부터 좋아졌냐면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테슬라가 미국의 공장, 중국의 공장 짓습니다. 그러면은 참 정근 없지만 의심은 된다. 테슬라가 중국에 공장 짓고 난 다음에 갑작스럽게 중국 자동차의 품질이 엄청 좋아졌다. 3년 정도 전부터.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차가 정말 중국 차가 어째비 안 될 정도로 정말 이게 중국 차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잘 만듭니다. 기술을 공유하지 않았을까. 그럼 지금 아이폰도 중국에서 다 오래전부터 생산하고 있죠. 지금 뭐 부품이 제대로 조달이 안 돼요. 그렇지. 아이폰 설계도를 갖다가 중국에 가지고 있니 그걸 갖다가 우리가 안 빼갔다고 우리가 장담을 어떻게 하겠냐고요. 중국이 공장지에다 해놓고 다 빼가 버리면 지금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우리가 경쟁이 돼? 그 국가에서 밀어주고 하는데 경쟁이 되겠냐고. 지금 미국에서 다 막아나니까 저가 물건이 우리 한국으로 지금 쏟아져 들어올 수가 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잠시 우리가 호황을 좀 돈까스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싸게 살 수 있으니 다이소처럼 품질은 좀 나쁘지만 뭐 이 정도면 됐다 싶은 것도 세필 있잖아요. 잠시는 좀 넘어가겠지만 중국산들이 우리에게 이제 미국에서 처리 못한 거 재고를 우리 한국으로 다 떠넘겨 버리면 나라 굉장히 힘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뭐 롯데 쇼핑 이야기에서 거기까지 왔어요. 자, 그리고 하나투어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되겠죠. 한국전력은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돈 일로 가고 있다고. 경기 방어적으로 상승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계속 보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오늘은 의미는 좀 많이 찍혔어요. 분할 매달로 뭐 좀 해봐라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뭐 계속 들고 가도 되겠죠. 그리고 수익 매매 쪽으로 가면은 조금 있습니다. 다월 투자증권 이거 보면은 일단은 요거 이렇습니다. 그 스윙으로 들어간 사람들 차익 실현 이제 해야 된다. 대충 그런 개념입니다. 이 지점 들어가서 팔고 놓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굉장히 이 지점이 좋은 지점이잖아요. 역사적으로 이 정도면 굉장히 잘 샀다 소리 안 듣겠습니까? 가격 경쟁력으로 치면 이 다올 투자증권을 주식을 사고 판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다 만들어졌잖아요. 이 지점에 산 사람은 그 어떤 지점에 산 사람보다는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거예요. 잘 샀다는 거예요. 그 주식은 싸게 사면 무조건 유리하다. 무조건 유리하다. 이 지점 저점인지 모르기 때문에 가능하면 뭐 여러 번 나눠서 사는 습관도 좀 들을 필요도 있고
그 브레이크 걸리고 난 다음에 사는 게 좀 싸다 이런 느낌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싸게 샀기 때문에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짧게 보면은 팔고 나와도 되고, 가격 경쟁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빨간색도 많네, 상승력이 있네, 난 좀 더 들고 갈란다. 두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수익 매매 끝날, 그 순환 매매 끝날 때까지 나 들고 가볼란다. 그런 선택 두 가지 할 수 있습니다. 이 종목은 보니까 요거는 뭐 아직 수익 매매 신호 뭐 이런 거 없어요. 요거는 뭐 이미 조금 총을 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은 뭐 이 지점 이후에 어느 지점 쌌을 수도 있고, 이 지점 이후에 어느 지점 쌌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때도 못 샀고 이때도 못 샀다. 그런데 요 지점상 볼 때 이것도 잘하면은 주가가 좀 떨어졌을 때 잘하면 이 지점에 어디쯤 사면 굉장히 좋은 가격대에서 내가 사는 거다. 그런 생각 딱 들죠. 그래서 이것도 뭐 앞으로 두 개 나왔기 때문에 수익 매매 나왔을 때 이것도 한번 사본다. 이런 계획을 세워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IB 투자 이건 어찌 됐나. 자, 요거는 요때 수익 매매 들어갔는데 하다 뭐 오랜 기간 정말 진짜 이게 사자마자 마이너스였습니다. 이게 뭔가 싶어도 근데 또 갑자기 이렇게 또 이렇게 오르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사서 손해보는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근데 오르려면 또 금방 이렇게 오릅니다. 어쨌든 간에 요거는 보자. 이것도 마찬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요것도 요 지점인데 요 지점 이렇게 잡고 보면은 가격 경쟁력이 뭐 이 정도면 괜찮죠? 이것도 두 가지 선택입니다. 뭐 스윙으로 좀 작게 먹고 정리하느냐 아니면은 이 순환 매매 더하기 빼기해서 다 종료될 때까지 들고 가 보느냐 이런 두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주식은 싸게 싸면은 굉장히 유리하다. 나머지는 뭐 별거 없습니다. 여튼 뭐 정리를 좀 하면 전 세계 돈들이 워낙 지금 투자 환경이 불안하기 때문에 경기 방어 쪽으로 좀 가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이고, 또 롯데쇼핑 우리 마트 망할 줄 알았는데 요것들 신선식품 쪽으로 조금 접근하고 있다. 아마 이쪽도 좀 매형을 좀 대량화 시켜가지고 아마 이 쿠팡이 공산품 쪽으로 잡고 있으면 쿠팡도 지금 저기 있죠. 알리나 테무 지금 한국으로 막 들어보세요. 쿠팡도 지금 좀 마음 놓을 때는 아닙니다. 이제 걔들이 어떻게 들어오는가에 따라서 쿠팡 나름대로 또 저기 있는 거고. 그럼 지금 여기 신선식품 쪽으로 승부를 하는데 요거 재미 붙이면 이제 여기서 자영업적으로 직접 공급할 수 있는 루트를 갖다가, 왜냐 음식료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쪽으로 뭔가 좀 뚫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대충 그런 생각 좀 해볼 수가 있겠죠. 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중국 불황을 정말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중국을 갖다가 견제하는 이유 알겠죠? 중국은 국가에서 막 밀어붙여서 안 망한다니까 기업들이 망할 수가 없어요. 국가에서 망하라 하면 망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망하게 할 생각이 없으면 그냥 가는 게 중국입니다. 그런데 그런 중국의 어떤 국가에서 미는 기업들하고 우리는 그렇지 않아도 뭐 넘어가면 재벌이다 뭐 하면서 때려 죽여야 될 놈 중에 하나인데 그 각 개별적으로 아무도 안 도와준다니까요. 근데 각 주제만 많죠. 중국에서 어떤 제품을 생산한다. 게임이 안 됩니다. 중국에서 마음먹으면 우리나라 기업들 다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지금 자동차 품질을 봐서는 현대차 자칫 잘못하면 골로 간다. 현대 기아차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삼성전자도 중국에서 마음만 먹으면 골로 갈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 산업 하나도 지금 안전한 데가 없습니다. 중국 때문에 다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중국은 정말로 속국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중국이 공격적으로 나오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 다 중국을 경계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여튼 대충 상황이 이렇다. 대충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